안철수 후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사실은 요즘 거의 상한가를 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사람 있지요. 오용수 할아버지 배우시죠? 88살인가요? 78살 골든 글로브 나무 조연상 수상했습니다. 우리나라 그 예능인 배우로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골든 글로브의 수상자가 되는 건요. 오징어 게임에서 그 영감님으로 나오셨던 오영수 배우가 골든 글로브. 그래서 오늘 아침 곳곳에 거의 한 페이지를 할애한 일문에도 여러 번 나왔더군요. 그리고 안철수, 오영수와 안철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약간 뻘쭘해지긴 했어요. 윤석열 후보가 급반등을 해서 올라오는 바람에 안철수가 어제까지는 이 목에 한참 힘이 들어가 있었는데, 오늘 아침 몇몇 신문에 거의 대서특필 이렇게 한 페이지를 다 털어가지고 인터뷰를 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 지금의 정치 판세를 이해하시는데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단일화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70%가 단일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기자도 당연히 안철수 후보를 만나면 단일화를 맨 먼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안철수의 대답입니다.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되어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못 이기는 것으로 나옵니다. 윤석열 후보는 나에게 단일화를 요구할 상황이 못 됩니다. 결국 유권자의 투표로 정권 교체를 이루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좀 뻘쭘하게 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것으로 이제 안철수 후보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도덕성, 가족 문제, 미래 비전, 전문성에서 국민이 안철수를 재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혹시 반사이익을 얻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대답: 아닙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었기에 국민이 재평가하는 것입니다. 어떤 점을 재평가한다고 보십니까? 2012년 정치 입문 이후 신상 문제로 추문에 휩싸인 적이 없습니다. 제 딸도 열심히 자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의사로서, IT 기업 경영자로서, 교수로서 전문성과 행정 역량을 인정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거대 양당에 속하지 않고 정당을 창당해서 2016년 총선에서 38석을 얻은 것도 삼김씨 이래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야권 후보가 단일화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대답: 거대 양당에서 나오는 후보 단일화론은 경쟁자를 없애고 자기들이 집권하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누가 시대에 필요하고 국민 통합을 이룰 적임자인지 국민이 가려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철수가 대통령이 돼야죠? 대답: 저는 회사를 창업해서 직원 월급을 줘본 사람입니다. 다른 후보들은 국고를 쓰기만 했지 채울 사람이 못 됩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군 면제에 의해 군 경험이 없지만 저는 군대, 해군, 군의관에 다녀왔고 재선 의원을 했습니다. 코로나 종식 문제도 의사인 나보다 잘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민 통합, 먹거리, 공정, 그 적임자는 안철수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몇몇 부분은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시죠? 네. 그렇지만은 오늘 아침에 급등세를 탄 윤석열 후보의 반등세 때문에 약간 좀 글쎄요, 지금 인터뷰를 한다면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대목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특정 민간 사업자에게 1조 원대 이익을 몰아준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것을 몰랐다면
단군 이래로 최대한 무능했던 행정가이고 알았다면 감옥에 가 있어야 합니다. 몰랐다면 단군 이래 최대로 무능한 사람, 알았다면 지금 감옥에 가 있어야 될 사람. 촌철살인이긴 합니다. 단군 일에 최대로 무능한 사람, 이거는 그 말은 이재명 후보가 먼저 했었지요. 대장동 사업이 단군 일의 최대의 업적,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받아서 되갚아 주는 겁니다. 단군 일의 최대한 무능한 행정가였지 뭐 최대의 업적 좋아하시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알았다면 지금 교도소에 있어야 될 사람이다, 그러는 겁니다. 또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형님 형수와 인연을 끊더니 최근엔 부하 직원 그리고 심지어 아들과도 인연을 끊더라. 아들한테 남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면 국민과 인연을 끊을까 걱정된다. 이재명 후보 뭐 측근 중에 측근도 나 모르는 사람 하고 잘라내더니 또 이 분당에 있는 뭐 성매매 없어도 드나들었다, 상습 도박을 했다, 이런 아들도 그거 남이요 이랬다면은, 그런 사람이라면 만약 대통령이 될 경우에 국민들한테도 저게 어느 나라 국민이지 이럴 수 있는 사람 아니냐, 그렇게 촌철살인처럼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최근의 약진, 안철수 후보의 지지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서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면 지금의 현상을 가장 객관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그건 역설적으로 민주당 사람들의 입입니다.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령 삼성전자 텔레비전을 가장 객관적으로 말해줄 사람 누구? 그렇습니다. LG전자의 기술진들. LG전자의 텔레비전을 제일 잘 말할 수 있는 사람, LG전자의 세탁기에 대해서 누구보다 매섭게 얘기할 사람이 누구?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세탁기 전문가. 저희 기자들은 취재할 때 취재 기법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령 삼성전자 또는 어떤 경쟁하고 있는 A, B가 있을 때 어느 A라는 그 경쟁하는 쪽에 그 어떤 그 취재거리 를 객관적으로 듣고 싶으면 그 경쟁하고 있는 쪽에 가서 물어보면 객관적인 진실들이 쭉 나올 때가 많습니다. 마찬가지, 지금 안철수와 윤석열과 안철수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 그다음에 안철수의 지지율이 급등을 해서 지금 10% 중반에 안정적으로 그 지지세가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가장 객관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민주당 사람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 안철수는 이명박의 아바타이더니 이제는 윤석열의 아바트다. 그다음에 소방관 출신의 오영환 의원. 안철수는 소방관들의 희생 앞에서도 정치적 이득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다. 우상호 의원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철수가 윤석열을 역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 안철수의 지지율 상승은 윤석열에게 실망한 지지층의 일시적인 이동 결과일 뿐이다. 안철수 깎아내리기, 그 별거 아니야. 일시적인 거야. 그랬던 사람들인데요, 불과 2주 전에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안철수 후보는 국가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분입니다. 2주 전에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5% 정도에 묶여 있었거든요. 그때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분이더니 15%쯤 되니까 일시적인 거야. 참 정치라는 데가 말이죠. 네, 정말 아침에 이 말하고 정치에 저 말하는 데는 이골이 난 사람들입니다. 해도 정말.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철수 지지율이 원래 윤석열의 것이다. 그래서 단일화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단일화를 했을 때 안철수 후보가 가진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에게 이전된다고 해도 단일화의 이유가 없어지는 거고, 또 윤석열 후보가 싫어서 안철수에게 갔던 지지율이라면 그 지지율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무튼 모르겠는데, 네? 돌아올 수 있는 지지율이든 돌아올 수 없는 지지율이든 단일화는 뭐 소용없다. 아마 지금쯤은 이준석 대표도 깨닫고 있을 겁니다. 내가 앞뒤가 틀린 말을 했네. 이게 말이야 된장이야. 지금 그러고 있을 겁니다. 아무튼 안철수한테 간 지지율이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단일화를 할 필요성은 없다. 단일화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보와 그 오래된 그 앙숙 관계라는 거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그 공천 문제로 한번 틀어진 다음부터는 영 뭐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준석 대표 이런 말을 들으면 참 안타까운데요. 왜냐하면 삼강구도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이 삼강구도는 저주스러운 일입니다.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쪽에서 본다면 삼강구도의 저주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건 우파가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참 이런 얘기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드리는데요. 지난번에 서너 번의 선거 잘 되돌아보십시오. 대개 진보 쪽에는 단결, 우파 쪽에는 분열, 좌파 단결, 우파 분열,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결과가 빚어지느냐.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지방선거 중에 하나가 교육감 선거라고 보는데요. 우리 미래의 아이들의 그 어떤 생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17개 단체장 중에 대부분 곳에서 좌파가 교육감을 맡고 있습니다. 전교조가 교육감을 맡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10년 뒤, 20년 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인데요. 그러면 그때 선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전교조가 단합을 해서 한 사람 좌파 후보를 내밉니다. 이 사람이 대개 30% 초반대. 그런데 우파 쪽에서는 다 자기 스스로는 다 똑똑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2명 혹은 3명. 끝까지 양보 안 합니다. 끝까지 단일화 안 합니다. 그래서 우파는 다 찢어먹기. 결과적으로 좌파가 교육감이 됩니다. 대통령 선거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삼강구도 윤석 대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70%가 단일화를 원하고 있는데 지금 안철수 단일화할 필요 없다는 말을 이준석 대표가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 생각이 끝까지 갈까 염려가 됩니다. 예컨대 좌파가 40, 우파가 60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좌파가 40, 우파가 60. 그래서 좌파는 40이 나왔고 우파는 35대 25로 두 후보가 갈렸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좌파가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